새벽 2시였습니다. 어두운 시골길 한복판. 19살 청년이 부모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금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차가 도랑에 빠졌고 집에 데리러 와달라는 전화,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길어질수록 부모는 이상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 듯 했습니다. 숨소리도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를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벅, 철벅, 젖은 흙을 밟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 직후 브랜든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잠깐만요. 순간 짧은 비명 소리,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습니다. 부모는 미친 듯이 아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무 소리도 없는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브랜든 스완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 범인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목격자조차 없었습니다. 단 하나 남은 건 그날 새벽 부모가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아들의 마지막 숨소리뿐이었습니다. 2008년 5월 14일 미국 미네소타주, 당시 19살이었던 브랜든 스완스는 친구들과 작은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고 주변 사람들 모두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날도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 1시 54분, 브랜든은 갑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차가 빠졌어요. 다행히 사고는 크지 않았습니다. 브랜든도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견인차 부르면 돈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데리러 와주세요. 부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든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린드라는 작은 마을 근처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그 말을 믿고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돌아도 브랜든의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계속 전화를 유지한 채 브랜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든은 휴대폰을 들고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 깜깜한 들판 사이를 걸으며 계속 주변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불빛 보여요. 거의 다 오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부모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브랜든 목소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울타리를 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풀밭이 너무 많아요. 강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든은 계속 걸었습니다. 당시 그는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약 47분 동안 이어진 통화. 부모는 끝까지 아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브랜든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직후 철벅, 갑작스러운 비명, 그리고 무언가 굴러떨어지는 소리.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습니다. 부모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수십 번. 하지만 브랜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부모는 아들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브랜든이 말했다는 위치에 차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분명 그 근처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무리 뒤져도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브랜든의 차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무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브랜든은 왜 자신이 다른 도시에 있다고 착각했을까요? 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걸까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차는 거의 멀쩡했습니다. 유리도 깨지지 않았고 차 안에 피도 없었습니다. 즉, 브랜든은 살아서 차에서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수색견, 헬기, 드론, 자원봉사자들까지 동원됐습니다. 강 주변, 옥수수밭, 들판, 폐건물까지 모두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옷도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발자국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소름 돋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러자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추측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브랜든을 데려간 것 아니냐? 마지막 비명은 공격당한 소리다. 사건 현장 근처에 누군가 숨어 있었던 거다. 특히 사람들을 가장 무섭게 만든 건 브랜든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한 말투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숨소리는 점점 빨라졌고 뒤를 돌아보는 듯한 침묵도 반복됐습니다. 정말 누군가 뒤에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경찰은 사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작은 강과 배수로가 많았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브랜든이 물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에 들린 철벅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수색은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브랜든은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미국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가장 현실적인 공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낯선 길, 휴대폰 통화,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정적. 그 상황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브랜든은 정말 사고를 당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만난 걸까요? 그날 밤 전화기 너머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브랜든은 마지막 순간까지 안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곧 부모를 만날 수 있다고,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날 새벽의 마지막 통화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소름 돋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랜든은 정말 단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래 남는 사건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충격적인 실화와 미스터리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